형님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제나처럼 저녁이 되고 불을 끄고 문을 닫고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그 습관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저 스트레스를 풀고 머리를 가볍게 하는 방법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바로 그 습관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형제들의 전립선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그곳 주위의 혈관을 꽉 조여 과부하를 걸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끝나고 나면 조금 피곤한 정도로만 느껴지겠지요.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발기부전, 소변이 새는 증상, 심지어 사정마저 아무 느낌이 없어지는 지경에 이릅니다. 저는 60세 이후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원인이 바로 그 오래된 습관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말입니다. 만약 아직도 젊은 시절 하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면 머지않아 약을 써도 소용없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형제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바꿔야 할 진실, 그리고 그 방법을 말입니다. 60세를 넘어가면 우리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방광 바로 아래에 자리 잡은 작은 기관, 전립선. 예전엔 튼튼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부풀어 올라 요도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자주 보게 되고 때로는 끝나고 나서 따가움까지 느끼게 되지요. 그리고 고환,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공장 같은 곳인데 마치 교대 근무가 줄어든 공장처럼 생산이 느려집니다. 호르몬이 줄어들면 근육은 약해지고 혈액순환은 둔해지고 무엇보다 욕구 자체가 줄어듭니다. 한때 탄탄하고 팽팽 그곳 주변의 혈관들도 이제는 탄력을 잃습니다. 피를 강하게 밀어넣지 못하니 발기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예전 습관을 고집합니다. 세게, 빠르게, 빨리 끝내는 방식 말입니다. 형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스톤이 닳고 나사가 헐거워진 기계가 있는데 계속 풀가동시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빨리 망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증상들입니다. 매번 끝난 뒤 소변이 새는 느낌, 사정은 하지만 아무런 쾌감이 없는 상태, 혹은 아예 그곳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까지.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그 습관이야말로 조용히 몸을 무너뜨려 온 진짜 범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원인을 알았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형제님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4가지 흔한 실수, 60세 이후 자위 습관 실수 1. 귀두를 세게 쥐고 문지르는 것.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게 쥐고 강하게 문질러야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럴 때마다 귀두에 몰려있는 수천 개의 신경을 직접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강한 자극이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뎌집니다. 마치 전선이 눌려 껍질이 갈라지듯 말이죠. 한 65세 남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살짝만 스쳐도 발기가 됐는데 지금은 10분이 지나도 꿈쩍을 안 합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오직 한 방법만 썼다고 고백했습니다. 세게 쥐고 빠르게 끝내는 방법 말입니다. 결과는 발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약도 소용없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타 줄을 과하게 당기면 처음엔 소리가 나지만 곧 끊어져 버립니다. 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실수 2. 충분히 흥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사정하는 것. 두 번째 실수는 조급함입니다. 빨리 끝내야지 라는 습관 말입니다. 아직 몸이 충분히 달아오르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사정을 하면 전립선에 무리한 압력이 쌓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아랫배가 무겁고 소변이 따갑고 끝난 뒤 통증이 남습니다. 70세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항상 뱃속에 돌덩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제가 설명했습니다. 흥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끝내니 그런 겁니다. 마치 물이 덜 끓은 주전자를 억지로 끓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는 나지만 결국 찌꺼기만 남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립선이 붓고 피가 고이고 개운해야 할 순간이 오히려 피곤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빠르면 좋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편안함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 실수 3. 항상 같은 방법, 같은 부위만 자극하는 것. 세 번째 실수는 단조로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오직 한 방법, 한 동작, 한 부위만 반복하는 겁니다. 마치 한 음만 계속 울리는 음악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익숙해서 괜찮지만 점점 뇌가 무뎌지고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63세 한 분이 말했습니다. 발기도 되고 사정도 하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물 마시는 것 같아요. 그건 뇌가 한 가지 방식에만 너무 익숙해져 다른 신호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관계에서도 감정을 느끼기 힘들어집니다. 원래 자위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마취제가 됩니다. 실수 4. 회음부를 무시하는 것 네 번째 실수.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혀 모르는 비밀. 바로 회음부, 즉 고환과 항문 사이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 부위는 전립선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 10초만 가볍게 눌러줘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쾌감은 깊어지고 사정 후의 압박감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평생 한 곳만 알고 이 중요한 스위치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래 고생하던 68세 한 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달 뒤 다시 오셔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변 줄기도 강해지고 통증도 없어졌습니다. 끝나고 나면 몸이 편안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큰 힘을 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전립선은 계속 압박을 받고 염증, 비대, 기능 장애로 이어집니다. 정말 안타까운 낭비입니다. 전립선을 지키는 세 가지 황금 원칙. 원칙 1. 세게 쥐지 말고 부드럽게 쓰다듬기. 첫 번째 원칙. 단순하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세게 쥐고 문지르는 습관을 바로 버리십시오. 대신 소중한 것을 다루듯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감싸고 오일이나 로션을 살짝 바른 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쓰다듬어 보십시오. 마치 씻어내듯이 말입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 세게 하지 마십시오. 피가 자연스럽게 돌도록 그냥 맡기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오랜 세월 몸이 거친 자극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번만 해보면 달라집니다. 발기 시간이 더 길어지고 감각이 더 선명해지고 끝난 후에도 피곤하거나 통증이 없습니다. 67세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끝나고 바로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방법을 쓰니 끝난 뒤에도 몸이 가볍고 오히려 아내와 대화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몸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몸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원칙 2. 절정 직전에 멈추기. 두 번째 원칙은 조절의 기술입니다. 절정 직전 몸이 폭발할 것 같은 순간 그때 잠시 멈추십시오. 숨을 고르고 몸을 풀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한 뒤에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연습이 아니라 몸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쾌감을 오래 끌고 가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게임을 지배하는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62세 한 분은 처음에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빨리 끝내려고만 했는데 이제 와서 멈추라고요? 하지만 3주 후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오래 갈 뿐만 아니라 감각도 훨씬 깊습니다. 아내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애징을 하면 전립선이 놀라지 않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무엇보다 실제 관계에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원칙 3. 회음부를 가볍게 눌러주기. 세 번째 원칙은 숨겨진 스위치입니다. 회음부, 즉 고환과 항문 사이의 부위는 평소 잘 신경 쓰지 않지만 전립선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위할 때 한 손을 그곳에 대고 10초 정도 살짝 눌러보십시오. 세게 할 필요도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로 피가 전립선으로 몰리고 압력이 줄어들며 쾌감은 더 깊어집니다. 68세 한 분은 전립선 비대로 고생하면서 끝나고 나면 늘 허리 통증과 잦은 소변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제가 회음부를 눌러주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달 뒤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소변 줄기도 강해지고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끝나고 나면 몸이 훨씬 편안합니다. 회음부는 안전밸브 같은 존재입니다. 그걸 올바르게 열 줄 알면 몸은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많은 남성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비밀입니다. 하지만 한번 알게 되면 누구나 똑같이 말합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 형님들, 이론으로만 들으면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람들, 실제 이야기를 만나면 변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인천에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남성이 젖은 코트를 걸친 채 천천히 제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71세 김 선생님, 수십 년 동안 택시를 몰아온 분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끝나고 나면 항상 아랫배가 무겁고 소변 볼 때는 따갑습니다. 젊을 때처럼 즐겁지가 않아요. 저는 지친 눈빛을 바라보며 생활 습관을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머리를 긁적이며 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뭐, 젊을 때처럼 똑같이 했죠. 꽉 쥐고 빨리 비비고 그냥 끝.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70의 몸은 30과 다릅니다. 방식을 바꿔보세요. 조금 더 부드럽게. 사정 직전에 멈추고 회음부를 가볍게 눌러보세요. 몸이 분명 고마워할 겁니다. 일주일 후 김 선생님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발걸음도 가볍고 눈빛도 훨씬 밝았습니다. 자리에 앉자 그는 제 귀에 속삭이듯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합니다. 끝난 뒤에도 몸이 편안하고 예전처럼 탈진하지 않아요.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나이에 뭔가 달라질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몸도 기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비싼 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변화 하나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것이 남자가 다시 자신을 믿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분은 62세 퇴직 공무원 박 선생님입니다. 건강은 비교적 좋은 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고 몸도 날씬하고 얼굴도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앞에서 먼 산을 바라보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 일은 그냥 물 마시는 거랑 다를 바 없습니다. 하긴 하지만 밍밍하고 아무 맛도 없어요. 저는 멈췄다 이어가기 훈련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박 선생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을 빠르고 단순하게만 해왔는데 이제 와서 멈췄다 다시 하라니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평생 한 길만 걸어왔다면 한 번쯤 다른 길로 가보는 건 어떻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3주 뒤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얼굴이 환하게 밝고 웃음도 시원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오래갈 뿐만 아니라 훨씬 깊이 느낍니다. 아내가 놀라면서 여보 왜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묻더군요. 말을 마치자 그는 소년처럼 크게 웃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비밀을 알게 된 사람처럼.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랑을 배우는 데는 절대 늦은 나이가 없다는 것을. 이런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조금만 바꿔도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이 김 선생님이나 박 선생님처럼 변화를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수십 년 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결국 조용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형님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원칙 기억하고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 꽉 쥐지 말고 부드럽게 쓰다듬으세요. 둘, 사정 직전에 멈추세요. 셋, 회음부를 가볍게 눌러주세요. 약 필요 없습니다.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돈 들 일도 없습니다. 자위, 나쁜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면 보약이고 잘못하면 독약입니다. 단 한 번의 변화가 평생의 부부 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기회를 주면 몸은 여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더 길고 더 형님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더 길고 더 깊은 밤을 위해. 더 자신 있는 삶을 위해.
그리고 형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형님들, 남자 10명 중 7명은 이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너무 늦을 때까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형님은 다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요. 듣는 데서 멈추지 마세요.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형님의 친구, 형제 중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이 절실히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늦기 전에 그들에게 기회를 건네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